예, 이제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그 전파통신 수업은 뭐 우리 1학기 때 그 데이터 통신 수업 한 것처럼 이게 뭐 플립 러닝 예, 그런 수업을 또 하게 됐네요. 예, 뭐 이게 여러분들이 좀 또 사전 학습을 4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저희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런 수업을 이제 많이 하라고 이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학과에서도 이걸 많이 하면 저희 학과 또 평가도 좋아지고 뭐 하고 그래서 저희 그 학과 교수님들이 아마 그 한 과목씩 다 이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마 다른 학과는 그렇게 많이 하는 학과는 별로 없는데 저희 과는 교수님들이 6분이 다 한 과목씩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뭐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전파통신을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수업을 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시의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 학기에 어떤 이제 강의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네, 이동통신에 대한 이제 역사부터 이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할 건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무선통신은 이제 변조나 복조에 대한 얘기였지만, 그 이동통신은 이 단말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로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선이 없는 통신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면서, 그런 이제 이동통신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배웠던, 뭐, 1차 시에 말씀드렸던 그 CDMA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울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요거를 많이 얘기했었고, 요거에 이제 상대되는 그런, 요 방식이 또 뭐 TDMA도 있고, 뭐 FDMA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런 거에 대해서, 아마, 1학기 때도 조금 뭐 얘기를 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요거를 아마 뭐 정보통신개론 1학년 때 거기에서도 좀 이런 거를 좀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런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방식의 뭐 차이, 뭐 이런 거, 예, 그런 얘기를 좀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통신 종류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셀룰러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셀룰러라는 용어는 뭐 익숙한 용어죠.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 핸드폰도 지금 이제 셀룰러 방식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셀룰러 폰, 셀룰러 단말기라는 것이 뭔지, 예,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이제 셀룰러 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단말기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과거에 쓰다가 없어졌던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제 이 이동통신 그 장비들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가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우리가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뭐 핸드오프나 로밍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거를 좀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이제 좀 구체적인 뭐 어떤 이론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요 세 번째 내용부터 이제 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셀룰러라는 거가 무엇이냐, 예, 하는 거를 이제 좀 배우게 될 건데요. 뭐,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이 셀룰러라는 개념이
뭐 요렇게 생긴 요 셀, 이걸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셀 모양으로 이제 뭐 여기도 많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생긴 이러한 구역을 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기지국이 이렇게 있으면 전파를 막 쏘게 되는 거죠. 요 정육각형 되는 요런 게 이제 셀인데, 요 셀이라는 거가 이렇게 셀룰라라는 용어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요 셀룰러라는 용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 셀 형태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은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죠. 이 셀룰러라는 그런 이름이 딱 통신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셀 형태의 이런 셀 모양의 그런 이제 구역을 가지고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런 형태로 쓰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요게 좀 크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세 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지국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죠. 세 개의 기지국, 쏘는 기지국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120도씩 쏩니다. 여기는 360도 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지국을 통해서 전체로 막 쫙 360도 그 전파를 발생하게 시키면 여기에 있는 단말기나 여기에 있는 단말기가 동일한 전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반대편 통화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통신에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나중에 이것도 잘 배워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씁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있는 단말기와 여기에 있는 단말기는 전파가 다르기 때문에 방해를 안 받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런 개념 말고 이제 그냥 그 마치 여기는 120도이지만 이 기지국이 단말기하게 레이저처럼 쫙 쏘는 뭐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스마트 안테나라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예,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또 이제 발전된 그런 걸로 이제 가고 있는 뭐 그런 뭐 얘기들, 예, 이런 얘기들도 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그랬죠. CDMA. CDMA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 이번 2학기 때 상당히 자세하게 배웁니다. 왜 자세하게 배우느냐? CDMA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CDMA가 어떤 건지에 대한 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CDMA, 이게 이제 그거죠. 뭐, 코드, 디비전, 멀티플, 뭐, 액세스. 그죠? 그러니까 코드로 쪼갠다는 뜻이고, 멀티플, 아주 많이 뭔가가 접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많으냐? 이게 이제 단말기가 되는 거죠. 또는 사용자. 뭐 데이터가 많은 그런 경우도 또 뭐 있는 것도 있죠. 데이터가 많은 거는 뭐 FDM, TDM, CDM 뭐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 단말기 또는 사용자가 많이 접속을 하기 위해서 쓰는 테크닉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나눠주게 해주는, 그 분배해주게 하는 그 기본 되는 거가 뭐냐, 코드란 얘기. 그래서 요거랑 이제 상반되는 게 TDMA가 있고 또 FDMA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쪼개는 거고, 주파수를 쪼개는 거예요. 프리퀀시 디비전, 타임 디비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요 두 개는 뭐 이런 개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파수가 이렇게 있으면 주파수를 이렇게 막 쪼개요. 이렇게 주파수를 쪼개서 이제 요 주파수를
뭐 어떤 사람이 쓰고 또 여기는 또 누가 쓰고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쪼개서 여러 이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게 FDMA가 되는 거죠. 그런데 TDMA 같은 경우는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여기가 시간이죠. 타임.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여기에 또 한 사람, 여기에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용자 또는 단말기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많이 쪼개서 쓰는 거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되지만 이제 간섭이 많이 생겨서 별로 안 좋다. 시간을 쪼개는 거는 여기 시간을 잘 맞춰야 된다. 동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안 맞으면 또 이게 또 에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하고 달리 이 코드를 쪼개는 거는 여기가 이 축이 여기는 시간하고 주파수죠. 여기 코드란 축이 있어요. 코드란 축이 있다. 근데 얘는 시간하고 주파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시간하고 주파수라는 축이 있다면 시간과 축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쓰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에요. 시간이 쪼개지지도 않고 주파수가 쪼개지지도 않아요. 그냥 다 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지? 이거를 혼자 다 쓰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서 쓰나? 이제 새로운 개념이 탄생했죠. 뭐냐? 여기서 이렇게 위로 얹혀서 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쓰는 거.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축이 갈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쪼개서 썼는데 코드를 갈른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코드가 되는 거죠. 코드가 구분을 어쨌든 하게 해서 사용자들이 그걸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넓은 대역의 뭐 주파수나 시간과 관련을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위로만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위는 여기는 이제 어떤 시간의 한계, 주파수의 어떤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위로 여기 쪼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이 사용자들이 이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CDMA가 상대적으로 용량이 더 훨씬 크다.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축이 뭔가가 있다면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이제 2차원적인 차원에서 여기가 뭐 시간 축이 있고 주파수 축이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을 쪼개거나 주파수를 쪼개는 건데 그런데 코드를 쪼개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또 3차원적인 그런 세 번째 새로운 축을 이용해서 뭐 여기서 막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축에 대해서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CDMA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가 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산. 대역을 확산. 이제 확산이 이게 그 개념이에요. 여기가 주파수라고 생각하면 주파수를 이렇게 넓게 쓴다는 얘기죠. 확산시켜서. 원래는 내가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떠한 이제 주파수 대역이 있었는데 내가 쓰는 것이 이런 거였는데 이 CDMA에서는 주파수의 개념을 안 쓰고 굉장히 넓게 쓴다. 확산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넓게 펼치는 거. 이렇게 넓게 펼치면 또 뭐가 좋아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거를 CDMA를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이제 방해 전파가 이렇게 침투를 똑같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뭐 한 50% 정도가 이제 살아남는데 여기는 한 80%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볼 수 있죠. 여기만 깨진 나머지는 살아있는 거죠. 여기는 이만큼이 이제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복원이 쉽다는 얘기. 깨질 염려가 별로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CDMA 방식은 데이터 손실도 없고 보안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간섭에도 강하고. 그래서 이 CDMA 폰을 우리가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도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요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 확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확산하는 방식이 이러한 특별한 코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확산이 된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PM 코드도 굉장히 중요하죠. CDMA라는 이 개념은 확산이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확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 특별한 놈이 PM 코드라는 게 있다. 그래서 CDMA, 그 다음에 이거 대역 확산이라는 게 스프레드 스펙트럼, 스프레드라는 게 확산한다는 뜻이고, 스펙트럼이 대역이에요. 대역 확산. 그래서 CDMA, 대역 확산, PM 코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학기 때 배울 전파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CDMA. 그 다음에 대역 확산, PM 코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배울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그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MA의 뭐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배우게 되는데, CDMA 폰, 우리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개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면 전력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력, 파워 컨트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지국에 가까이에 있는 단말기가 있고, 기지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단말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파워를 기지국이 단말기한테 가까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전파를 그 전력을 쏘게 되면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되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놈한테는 좀 적게 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은 또 강한 전파를 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를 컨트롤하는 거죠. 근데 그 파워 컨트롤을 이제 하는 방법이 조금 디테일한 게 있어요. 근데 하여간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전력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컨트롤 해준다. 그런 게 전력 제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오프라는 게 있죠. 핸드오프는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2개의 셀이 이웃하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기지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기지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제 단말기가 이렇게 옮겨 이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왼쪽에 단말기가 있을 때는 이제 이 기지국의 통제를 받았을 거고, 일로 옮겨져 가면은 이쪽 기지국의 통제를 받겠죠. 뭐 그렇다는 얘기는 뭐 여기 이제 경계가 이렇게 셀이 있으면 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될 때 뭔가 좀 끊기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이 되고, 그러면은 통신이 되다가 갑자기 끊기지 않을까, 뭐 이런 때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신이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통화를 하고 있다가 저쪽 이웃한 셀로 옮겨가게 되더라도 통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잘 통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그런 걸 우리는 핸드 오프라는 말로도 쓰고요, 또는 이제 핸드 오버라는 말로도 씁니다. 뭐 이거 2개 다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 왼쪽에서 이제 통신을 하다가 일로 넘어가면서 왼쪽에 이 통신이 끊겼다. 그러니까 왼쪽을 좀 강조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핸드라는 게 내가 이제 어떤 그 뭔가 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가 이게 끊긴다. 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핸드 오프라고 쓰기도 하고, 오버라는 요 뜻은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제하고 있다가 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걸 강조하는 거는 핸드 오버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걸 강조하든 뭐 같은 뭐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훨씬 더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이제 밑에 거도 뭐 종종 쓰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이다. 뭐 그렇게 알면 되시고요. 호처리라는 게 이제 콜 프로세싱인데 이 전화가 제가 여기서 이제 저기 뭐 제주도 멀리 전화를 이제 걸게 된다. 그러면은 제주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전화가 될까? 이게 콜되는 어떤 프로세싱의 절차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이제 한번 들여다보자는 그런 얘기죠. 네, 이제 여기서 전화를 내가 걸면 제일 가까이 있는 기지국으로 신호가 갈 거고, 기지국은 또 여기가 이제 서대문구니까 서대문구를 관장하는 기지국으로 가고, 또 이 기지국은 또 서울을 관장하는 기지국으로 갔다가 또 이제 전국을 관장하는 기지국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제주도 쪽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게 그 콜 프로세싱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시티라는 게 있어요. 이 다이버시티는 뭐 나중에 이제 이거 배울 때 또 얘기하겠지만, 뭐 다이버스라는 용어에서 이제 탄생된 건데, 이 다이버스가 뭐 디버스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다양성, 다양하다라는 뜻이죠. 다양하다. 다이버스, 다양한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다이버시티라는 용어로 이제 명사화된 게 있는데, 예, 이게 뭔가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안테나를 이제 기지국이 있잖아요. 이 셀에서, 아까 그림 그리는 그 셀에서 전파를 이렇게 쏠 때 안테나가 몇 개를 가지고 쏘느냐, 받을 때는 또 몇 개를 받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쏠 때는 하나 가지고 지금 쏘고 있고요. 받는 거는 두 개로 이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동통신 기지국을 이렇게 옥상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위에 막 안테나가 여러 개 많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쏘는 거와 받는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 셀을 이렇게 세 개 쪼개서 쓴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쪼개서 쓰게 되면 여기에 기지국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기도 세 개가 있고, 여기도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놈이 쏘는 거, 요 이쪽에 있는 놈이 받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9개가 이제 둥그렇게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있는 여러 개 안테나가 있는 게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쏘는 것보다 받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받는 거를 두 개를 사용한다.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백업용으로 하나가 고장났을 때 또 다른 걸 사용해서 뭐 한다든가, 아니면 두 개가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두 개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잘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거, 이런 기술이 다이버시티 기술입니다. 다양성,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을 가지고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받을 수 있게끔 해보자 하는 게 다이버시티 기술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또 중요한 이 분야가 IS-95 CDMA 송수신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1차 시에 말씀드렸던 요 기지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 단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들여다보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IS-95라는 이제 그러한 표준 방식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CDMA에서 처음 사용했던 그 통신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뭐냐면 LTE 버전이 지금 나와 있죠. LTE. 이제 IS-95가 계속 가가지고 지금 LTE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5G까지 지금 나와서 그걸 쓰고 있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렇게 계속 통신 방식이 변천이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IS-95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통신 방식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 뭐 훨씬 좋을 수도 있는데 되게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 통신 방식을, 우리는 이걸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의 통신 방식도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 방식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데이터가 있으면 또 뭘 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운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막 붙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있으면 또 붙입니다. 붙이는데 이거랑 약간 다르게 붙여요. 네,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그런 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순방향 링크하고 역방향 링크라고 써 있는데, 요 기지국이 이제 좀 크니까 이렇게 높게 그리고, 단말기는 좀 낮게 그려서, 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제 가는 방향, 이걸 링크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런 그 방향, 그 자연적인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그 순조로운 방향?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는 역방향이 되겠죠. 예,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순방향을 다른 이제 용어로 위에서 아래로 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운링크 이런 말로도 해요. 아래로. 얘는 뭐겠어? 업링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링크, 업링크로 쓰기도 하고 순방향, 역방향으로 쓰기도 한다. 물론 이것도 영어가 있습니다. 순방향은 포워드링크. 얘는 리버스 링크. 네, 이런 용어로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다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 여기 책에서는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고, 요 특성이 뭔지를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나머지는 3차 시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